화석상 기록으로는 180만 년 전 태적층에서 수리카타 메이저라는 미어캣 조상 화석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미어캣은 여러 개의 굴을 파놓고 그 안에 사는데 저렇게 서 있는 모습은 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망을 보는 겁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보초병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낌새가 이상하면 바로 그냥 땅굴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는 미어캣이 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다가 조금만 이상하면 죽어라 도망쳐야 한다. 그겁니다. 이게 미어캣 전략입니다. 무언가 조금만 이상해도 강영현 이사님이 책에서 쓰신 것처럼 죽을 것처럼 매도해야 합니다. 보시면 죽지 않을 만큼 매수하고 죽을 것처럼 매도하라. 보이시죠? 정말 폭락이 오겠냐? 그리고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 언젠간 떨어지겠지. 그러다가 떨어진다면 그게 맞춘 거냐? 그러니 자네들이 틀린 거 아니냐? 엄청 물려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최근에. 예전 기사들을 우리가 계속 찾아봤죠. 전문가들도 폭락장 바로 전날에도 의견이 달랐고 떨어지면서도 달랐고 다 떨어진 최저점에서도 달랐습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흔적을 찾아 공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공부한 것과 비슷한 뷰를 가진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분석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보는 것, 읽는 것, 모든 것이 그게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뷰와 맞는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겁니다. 당연히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확률적으로 성공률을 높여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 흔적을 찾아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 1996년 최고점을 분석할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공부하고 나면 와, 저 최저점에서 저런 기사들이 있었구나. 하나씩 쌓아가면서 수익도 쌓여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1996년 5월 8일 코스피 고가 991포인트입니다. 여기입니다. 자, 이때 보면 차트 봉의 상한폭이 그렇게 크지 않죠. 이때는 상한가, 하한가 가격 제한폭이 8%였습니다. 지금은 30%죠. 1996년 5월 8일 고가 991포인트부터 1998년 여기입니다. 여기 1998년 6월 16일 227포인트까지 내려옵니다. 2년 사이에 77% 폭락합니다. 우리나라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5살 딸아들이 지금은 30대 초반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잘 말 꺼내지 않지만 IMF라는 커다란 경제 위기를 부모께서 겪으면서 자신들도 더 많은 아픔을 겪은 세대입니다. 한순간에 가난의 굴레를 몇십 년 동안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더 치열하게 살아온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결혼 안 하냐? 우리 때는 더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릴 적 가난의 아픔이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를 족쇄처럼 묶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되려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죠. 내 가족을 지키려면 지금은 미어캣이 되어야 합니다. 1997년도 12월 3일부터 한 이 정도입니다. 2001년 8월 23일 이 기간은 IMF에게 관리를 받았던 기간입니다. 국가 부도가 난 상황이었던 거죠. 1996년 5월 8일 신문 기사를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기사 내용들은 네이버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호주 외채 상환위기 올 듯 이런 기사 제목입니다.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호주 등이 지난해 멕시코 사태와 같은 외채 상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호주 국립대학 아시아태평양 경제그룹이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경제 금융시장의 경색과 함께 국내 총생산에 비해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높은 이들
5개국이 금융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상황과 맞물려 이들 국가의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면 일부 국가의 신뢰도가 추락, 외채 상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난해 88억 달러에서 올해는 59억 달러로 줄어들고 경제 성장률도 7.3%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나마 이 보고서는 보수적으로 잘 판단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시중 및 지방은행들이 주택사업 공제조합의 지급보증을 담보한 대출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어서 1604개의 회원주택업체들이 자금난이 더욱 악화되어 주춤하던 부도사태가 재현될 조짐이 일고 있다. 주택사업 공제조합과 대출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시중은행들은 8, 9일 중 여신 담당 부장들이 참석하는 여신전문위원회를 소집, 주택사업 공제조합의 지급보증을 담보로 한 대출을 전면 중단할 것을 결의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은행권과 주택사업 공제조합 측이 오는 12일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회원 건설사들은 조합의 지급보증을 통한 신규 대출이 전면 중단돼 가뜩이나 어려운 자금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때부터 보니까 건설사 뭔가 안 좋은 조짐이 좀 보이는 거죠. 자, 중소기업청 선진국 경제조사단 파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디 가냐면 미국, 일본, 독일 이렇게 갑니다. 선진국 경제 활성화 시책 등에 대한 조사 활동 나선다. 여러분 잘하는 것이었죠. 자, 보시면 중소기업청 정상조업률 상승세 이렇게 나옵니다. 이 폭락하기 전날에도 이렇게 좋았다는 거죠. 조업률은. 중소기업의 정상조업률이 소폭 상승했다. 3월 중 조업사항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체들의 정상조업률은 85.2%로 2월에 비해서 0.4포인트,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0.1포인트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오죠. 조업사항은 괜찮은데 이렇게 다음날부터 쭉 주가는 미끄러진다는 거죠. 계속. 자, 주가 12포인트 상승 최고치 나오죠. 종합주가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7일 종합주가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12.74포인트 오른 986.84로 지난해 11월 7일 987.72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7일자의 주가지수를 8일자에 이제 발표한 거죠. 지금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렇게 언론 기사가 지금 현재같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이거는 좀 재밌는 기사 같은데요. 주가 관리 두 얼굴에서 두 얼굴이 누구냐면 삼성과 현대를 이렇게 비교한 겁니다. 삼성과 현대 누가 주가를 관리 잘하는가 보니까 이 삼성그룹이 주가를 부양 잘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이걸 보면 되는데 삼성그룹이 자사주 주가 부양을 위해 투자한 자금은 모두 4,755억. 이는 현대그룹의 자사주 취득금액 1,111억 원의 4배가 넘는 금액이다. 삼성그룹주는 이 같은 활동 덕분에 주식시장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식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즉 삼성그룹 주가는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삼성 자체의 주가관리 노력으로 큰 손해를 보지 않는 주식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주가를 좀 비교한 그런 것도 나왔네요. 옛날로 돌아갈수록 정보의 양이 줄어들어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때는 현재와는 아주 다른 정보의 한정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보가 넘쳐나고 퍼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그때 정보의 한계 속에서 대부분의 기업이나 가게들은 피할 수 없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관련성 있는 기사를 찾을 수가 없어서 앞에 보이는 곳에서 찾았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오늘도 우리는 IMF 최고점에서 나온 경제 기사를 공부해 보았다는 것. 그리고 이런 작은 것들 하나둘씩 모이면 자신의 투자 능력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하면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